네, 두 번째로 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도하고 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런 것을 기초로 이제 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하면 좀 익숙한데 열역학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또는 생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하나의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5초 뒤, 10초 뒤 이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때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를 갖다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역학이라는 것은 어떤 초기 상태를 알고 거기서 주어진 힘을 알게 되면 나중 상태를 갖다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열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로 유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체와 액체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걸 유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 잘 알지만 기체라는 것은 몰 단위를 씁니다. 몰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지만 1몰 하면 몇 개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그 파티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뉴턴의 이법칙 F는 ma를 쓰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좀 거시 변수, 다시 말하면 압력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단위로 써서 나타나게 되는 게 열역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열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델타 T, 뭐의 변화의 원인이다?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고요. L, 그 다음에 이걸 잡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가 됩니까?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게 열입니다. 자, 열이 가해지면 뭐가 변할 수 있다? 온도가 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변할 수 있다?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옆에 그래프 물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X축이 가열 시간이고요. Y축이 온도입니다. 얼음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얼음에서 영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델타 T가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면서 상태가 변하는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 다 액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100도씨까지. 여기서는 다시 뭐가 변하는 상태죠? 온도가 변하는 상태고요. 온도가 일정한 층은 여기서는 액체에서 기체로다가 변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올라가는 것은 온도가 변하는. 다시 말하면 열이 가해지면 뭐가 변할 수 있다? 온도의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의 전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알지만 첫째, 전도. 두 번째, 복사. 세 번째, 대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볼게요. 전도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강체에서 일어납니다. 강체라는 것은 딱딱한 물체가 돼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걸 강체라고 하는데요. 강체인 거에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이 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되느냐, 이것을 H, 이걸 뭐라고 한다? 연류량이라고 하는데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그 열이 전달될 수 있는 양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H값이 크면 열이 많이 전달된다는 얘기고요. H값이 작으면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강체를 나타냈어요. 면적이 S고요. 길이가 L입니다. T1과 T2로 나타내주면 어떨 때 열이 잘 전달되죠? 그렇죠. 면적이 넓어지면 열이 잘 전달되고요. 온도 차가 심하면 열이 잘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거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죠? 길이가 길어지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겠죠? 그것을 상수로 쓰면 연류량 H는 K분의 L분의 S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팽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팽창을 보도록 할게요. 길이 팽창이라는 것은 어떨 때 잘 일어난다? 처음 길이가 길으면 팽창되는 양이 많겠죠. 조금씩 해서 팽창되면 그게 합산이 되면 팽창되는 거리가 많아질 거니까요. 델타 T,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면 그만큼 팽창이 잘 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식으로 쓰면 이퀄 쓰면 알파 Li 델타 T.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선 팽창 개수가 됩니다.
그럼 델타 L이라는 것은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는 걸라고 하니까 나중 길이는 이항시키면 LI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 가로 닫기 해가지고서 이런 길이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길이 팽창이라는 것은 금방 나온 듯이 나중 거리는 처음 거리 1 플러스 알파 그 델타 T가 되고요. 면 팽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L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L 제곱은 L 제로 제곱에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의 제곱이 될 겁니다. L 제곱을 S로 바꿔주고요. L 제로 제곱을 S 제로. 그 다음 이걸 제곱하면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뭐 곱셈 정리라고도 하고요. 이항 정리라고도 하는데 1 플러스 2 알파 델타 T 플러스 알파 제곱의 델타 T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선팽창 개수 자체는 아주 작은 값입니다. 제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무시할 정도로 크죠. 그래서 S0는 1 플러스 2 알파 델타 T. 그래서 면 팽창 개수라고 지으면 선팽창 개수의 2배를 해준 게 면 팽창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피 팽창입니다. 부피 팽창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높이까지 해줘야 되니까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V0의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의 세제곱입니다. 역시 이항 정리 또는 곱셈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3알파의 델타 T 더하기 3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4알파 세제곱의 델타 T의 세제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 제곱 세제곱한 건 다 작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1 V0 가로 열고 1 플러스 3알파 델타 T가 됩니다. 여기서 3알파를 뭐로 놓을 수 있다? 베타, 다시 말하면 부피 팽창 개수로 바꿔주면 선팽창 개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3알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액체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열을 받았으면 뜨거운 물이 올라가서 빙글빙글 도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부력의 개념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둥 떠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부력 두 가지 힘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크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요. 부력이 크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두 힘이 같으면 중간에 떠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 부력의 크기를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가 한 건데 로 V0 다시 말하면 요 물체의 부피 안에 요 유체가 가득 차 있을 때의 무게로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력의 크기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여기서 로라는 것은 요 유체의 밀도가 될 거예요. 여기 안에 유체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G라는 것은 중력과 속도가 되는 거고 V는 뭐냐면 이 부피,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질량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부피 안에 유체가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무게만큼이 부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무엇이 가해지는 거냐면 열이 가해지는 거예요. 열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이 물체에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체에 밀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이 작용하면 유체의 그 밀도 로가 로 프라임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근데 이 부피가 뭐가 된다? 변화된 부피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 팽창 중에 부피 팽창 얘기했을 때 V0의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가 됩니다. 물론 요 베타는 유체의 부피 팽창 개수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원래 부피 제로분의 질량이 되면 이거는 원래 밀도가 되겠죠. 원래 밀도에 1 플러스 베타 델타 T 분의 1만큼의 밀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로 G V가 되는데 여기서 열이 가해지면 로 프라임과 V 프라임이라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로 프라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로 제로의 1 플러스 베타 델타 T 분의 1로다가 변화시키면 되겠고요. 로 프라임 G.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부피도 변하죠. 부피.
물체 자체의 부피가 변한단 말이에요. V0에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여기서 베타는 여기서의 유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아니라 물체 자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받는 그 변화된 열이 가해졌을 때 부력은 어떻게 되냐면 로 제로 G V0 원래의 부력에다가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분의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t. 밑에 있는 베타는 유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물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열이 가해졌는데 유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더 커졌다. 얘가 더 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인 부력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력이 작아지면 아래로다가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체가 유체의 부피 팽창 계수보다 물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력이 커지게 되는 효과 때문에 얘가 위로다 올라가게 되는 거 되겠죠. 만약에 이 물체가 물이라고 그냥 물 자체라고 생각하면 물체의 부피 팽창 계수가 더 커져서 위로 올라가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라는 것은 보통 전자기파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진공 상태, 다시 말하면 매질이 없어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사에 관련된 두 가지가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방출되는 에너지 E가 T의 사승, 다시 말하면 그 물체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갖다 이퀄로 놓으면 에너지 E는 시그마의 T의 사승이라는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때의 개수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주울 퍼 세크 미터 제곱 켈빈 제곱으로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의 법칙인데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서 방출되는 가장 많이 방출되는 파에 그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 파장이 온도랑 곱했을 때 일정하다라는 빈의 법칙이 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입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런 문제를 갖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까지의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예요. 여기서 I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지구 막 대입권 밖에 1제곱미터당 1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1.4 킬로와트라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태양이라는 것은 사방으로다가 지금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크게 그리면 커다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원표면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거의 면적을 갖다 구하면 4파이 R의 제곱. 그래서 요 R은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1.4 킬로와트를 곱해주면 방출되는 태양에서 그러니까 분당 방출되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걸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3.95 곱하기 10의 23승 킬로와트가 됩니다. 제가 먼저 눌러봤습니다. 두 번째, 단위 시간당 그러면 태양의 질량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상대론에서 알지만 질량의 변화가 뭐를 갖다 놓을 수 있죠? 에너지를 갖다가 놓을 수 있죠? 그래서 E는 아주 많은 식이죠. MC 스퀘어라는 질량의 변화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에너지라는 것은 위에서 구했어요. 3.9 곱하기 10의 2.3 킬로와트라는 게 1분당 방출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그럴 때 델타 M C제곱이 돼서 질량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 방출되는 거. 광속이라는 것은 C라는 것은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이걸 제곱해서 나눠주면 439만 8,229kg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위 시간당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광전 효과에서 나왔을 거예요. 에너지 E는 HF, 다시 말하면 이걸 광자에 대한 에너지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H의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H의 람다분의 C에 N개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람다라는 것은 가장 많은 뭐라고 하죠? 방출되는 파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태양을 노란색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람다는 0.6 마이크로미터를 집어넣고서 계산을 해주면 N을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말하면 N은 HC분의 람다 맥스에 아까 얘기한 여기서 2로다가 곱해주면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받고 있냐면 1제곱미터당 1분당 1.4kW니까 여기를 원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받는 총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 R 제곱, 여기 R이라는 것은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지구 반지름. 아까 얘기한 I는 1.4kW per 제곱미터 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인풋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T의 4제곱, 여기서 T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구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요 시그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테판 볼트만 상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온도 T가 어떻게 된다? 15도C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연평균 기온 지구 보면 15도씨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이란 무엇이냐? 결론 지어볼까요? 열이란 온도 변화의 원인, 그 다음에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게 온도라는 거, 열이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 열의 전달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강체에서의 전달 방법, 뭐죠? 전도. 그 다음에 유체에서의 전달 방법, 대륙. 마지막, 매질이 없을 때의 전달 방법, 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